잠깐 그 교재 좀 해보실까요? 네, 교재 좀 펴보시고. 우리 이제 오늘 도형의 이동을 좀 할 건데, 도형의 이동하고 그 다음에 원방 여러분도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방 관련해서 질문 좀 받아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좀 볼 거예요. 한 40분 정도. 네, 그래서 시험을 좀 보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소식하는지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몇 번을 보시냐면요. 268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도형의 이동 같이 넣어볼까요? 자, 우리 도형의 이동 아니 팽이 몇 명이 지금 알아? 지각생은 이제 그냥 한다.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점의 평행이동을 보자.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쉬워요. 점평이 되게 쉽고 우리는 이제 주로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점의 평행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굉장히 쉽죠. 자, 예를 들어서 자, 3,2라는 게 있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요거를 내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해보자. 그렇죠? 그럼 이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합니까? 3에다가 2 더해주면 돼요. 또 2에다가 3 더해주면 되죠. 얘는 그냥 더해주면 끝인 거야. 괜찮나요? 그렇죠? 더해주면 끝인 거지. 어떻게 을 얘기를 하냐. 그렇죠? 더해주면 끝인 거예요. 뭐 그래서 뭐 269번도 마찬가지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한다는 게 앞에다 2 더해주면 되고 뒤에다가 4 더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지. 괜찮나요? 전평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도형부터가 좀 문제인데 도형부터가 문제. 자, 도형을 자, 직선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죠.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y는 2x 플러스 1을 내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보자. 그렇죠? 그럼 얘가 이동을 해서 어떤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만큼 이동한 거지. 여기서 3,2라는 점이 여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얘도 탁탁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식을 쓸 때는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y는 이 대신에 이 x-1을 쓰. y에다가는 원래 여기다가 y 대신에 y-3을 넣고 y만 남겨두니까 플러스 3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원래는 이거의 원래식은 요거라고. 이해되셨죠? 그렇죠? 즉 요거를 우리가 x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넣고 y 대신에 y-3을 넣는다고 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더하면 되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마이너스를 갖다 때려봤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라는 거죠. 아는 사람? 알죠? 알잖아요. 가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y는 4x라는 y를 4x가 되게 좋아하는데 4x 플러스 2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x, y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이 직방을 구릴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어떻게? x에다 1 넣으면 6이고 2 넣으면 10이고 그래서 뭐야? 4x 플러스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리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지. 즉 뭐야? 요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제가 x, y라고 한다면
x에다 어떤 값 넣어가지고 y 나오고 x에다 어떤 값 넣어가지고 y 나오고 즉 xy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직방 그릴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는 사람 괜찮나요? 이렇게? xy에 대한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떤지 몰라 우리가. 요거를 구할 건데 아직은 요 관계식을 몰라. 이해되십니까? 아직은 요 관계식을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한 점을 x, y라고 하자. 괜찮아요? x가 1일 때 3, x가 2일 때 5, 뭐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근데 이 x, y는 이 점도 2하고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점이 한 여기쯤 찍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그쵸? 요거 이해되세요? 저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3일 거란 말이야. 이 점이 여길 거란 말이지. 괜찮니? 오케이? 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했겠죠. 우리는 얘 직방을 구하고 싶은데 일단 이 점은 여기로 평행 이동을 할 거야.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대문자 x, 대문자 y로 치환을 시켜버리면 이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만 있으면 이 직방을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까 xy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이 직방 그릴 수 있듯이 이 xy에 대한 관계식만 있으면 이 직방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몇 포예요? 다 이해돼요? 좋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만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알겠니? 그럼 그 관계식을 어떻게 쓸 거냐? 잘 보세요. 우리는 요 식이 주어졌잖아요. y는 2x 플러스 이건 불변이란 말이야. 불변. 그렇지? 이거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소문자 x 플러스 2는 대문자 x고 소문자 y 플러스 3은 대문자 y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x, y의 관계식만 만들면 되죠. 자, 그럼 소문자 x는 대문자 x 마이너스 2, 소문자 y는 대문자 y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러면 자, 봐보세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 소문자 x에다가 x 마이너스 대문자 x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지. 또 y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x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면서 x에다 어떤 값 넣었을 때 y 값 나오고 x에다 어떤 값 넣었을 때 y 값 나오는 이 직방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는 사람? 이해돼요? 좋아요. 다시 한번. 야, 그러니까 우리 xy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이 직방을 그릴 수 있어. 우리 이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 이 관계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x 이었을 때 3, 이었을 때 4, 5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x, y라는 이 점이 2, 3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고 평행 이동을 했어. 평행 이동을 할 거고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할 건데 그럼 얘를 대문자 x, 대문자 y로 치환을 해서 이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시면 대문자 x, 대문자 y에 대한 관계식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이면은 뭐 나오고 2면 뭐 나오면서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직방 같은 경우, 즉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y도 마찬가지고 도형의 이동은 평행 이동하고 조금 이제 점의 평행 이동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직선은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276번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6번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y-4가 있어. 근데 얘를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면은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다음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2x 플러스 y-5가 똑같대요. 너무 쉽죠? 얘 2 대신에 x-1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y축에 y 대신에 y-1 넣어주면 돼. 이게 뭐랑 같다는 거야? 이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같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2x 똑같고 위에 거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똑같네요.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3.n이 그쵸? n은 마이너스 3이다. 안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도형의 이동에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봐봅시다. 잠깐만. 원부터 생각을 좀 해볼 거죠. 원을 통해 이동할 거야. 자, 좀 예를 들면은 286번 이런 것들 있죠? 네, 가보세요. 자, 우리 흔히 도형의 이동을 할 때 원이 있고 뭐 직선도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평행 이동을 하는 거는 원 직선이거든요. 원 직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86번을 이렇게 푼다고 생각해보자. 아 나는 이게 도형인 거라 이게 원이야. 근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아 나는 y축의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거 풀어가지고 정리해줘가지고 아래 것처럼 해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내신 안 친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않니? 뭐 쫙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세요. 원이 있으면요. 원은 평행 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원의 반지름 이런 거는 전혀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무조건 뭘 기준으로 바꿔주냐면 점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 해준 다음에 다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아 저기 뭔 소리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286번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푸는 거냐? 처음에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4해주고 빼기 4해주고 일단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죠? 괜찮니?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2,0에 반지름 3일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점을 기준으로 평행 이동 시켜주는 거야. 이해되니? 아 이거를 x 대신에 x-3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야 3,1 3, 마이너스 1 이게 3, 마이너스 1 됐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똑같이 3이래.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난 거예요? 5만큼 난 거잖아. 그렇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x축이 뭐 마이너스 1을 이동해 준 거죠. 점이.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그럼 a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a는 뭐야? 5고. 왜? 어차피 요 점이 여기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요게 지금 마이너스 1,0고 요게 3,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5만큼 간 거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간 거니 그걸로 끝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3하고 마이너스 5가 a는 뭐야? a는 5고 b는 마이너스 1. 이해되니?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지 이거를 x 대신에 x-3 넣고 이렇게 난리쳐서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자 처음에 얘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을 하시고 이동시켜가지고 점의 평행 이동으로 보시는 거라고요. 원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답지처럼 푸시면 안 돼요. 자 287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음에 그쵸? 얘도 어떻게 주면 돼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빼기 1은 y제곱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해줘. 빼기 4 해줘.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만 딱 붙이면 끝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1제곱 y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에 반지름 루트 10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3,4로 갔대. 그리고 반지름 C는 몰라. 그러네요. 그럼 ABC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의 A는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B는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고 반지름은 8 뭐라고? 8이에요? 루트 8이네. 그치? 그럼 C도 반지름이 루트 8이어야 되니까 C는 8이겠네. 그쵸?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치? 답이 뭐야? 14가 돼. 뭐야? 3, 마이너스 4야? 그치? 마이너스 6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8. 여기 두시면 돼요. 그치? 답은 6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괜찮니? 반지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점의 평행이동으로 바꿔 풀어라 라는 거고요.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긴 합니다.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행이동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포물선입니다. 자,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285원이거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평행이동을 할 때, 나는 A만큼 Y축이나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85번 가보세요. 나 포물선. 나는 도형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알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했어. 이렇게 돼 있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리 칠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싹 다 정리해 줄 거야?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봐보세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게 꼭지점이에요. 굉장히 꼭지점. 모든 점의 기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다면 얘 꼭지점 뭐야? 2란 말이야.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겠죠. 괜찮나요? 2컴마 요건 할 수 있죠, 그렇지? 2컴마 마이너스 3 축방 때리고 그거 여기다 넣어주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뭐가 나왔대요? 원점이 나왔다는 거야. 얘 꼭지점이 원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야? A는 뭐야? 2고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 아니야? EX 마이너스 2 그렇죠? 2,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렇죠? 2,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0,0이 되려면 X축이 양의 방향으로 2니까 A는 뭐예요? 2죠. 마이너스 2죠. A는 마이너스 2 B는 3 마이너스 3 괜찮아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에다가 빼기 2 해주고 얘에다가 3 더해주면 바로 나오겠네. A, B가 바로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포물선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점으로 치환해가지고 바꿔주세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원에 대한 평행이동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290번 지금 보시죠. 보세요.
세윤이도 오후에 온다고 했지 내가. 아 그럼 다 지금 지각하는 애들이 다 오후에 오는 애들이구나. 은영이 오후던데? 오전에? 아닌데? 걔 오후인데? 지금 온다고? 지금 30분이나 먹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30분도 안 돼. 그렇게 제멋대로는 안 돼. 아니 그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오전에 30분에 오는데 어떻게 오전에?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음, 290분 해주세요. 그거 다 참 거의 다 잘했어. 오늘은 내고 할 수 있죠. 해야 돼, 해야 돼. 수정아. 오케이. 조금 더 해보세요. 왔어. 오케이, 좋아. 자, x-6제곱에다가 y 플러스 2제곱이 10이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무조건 내가 점으로 이동시켜주라 그랬죠? 6,-2에 반지름은 루트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평행 이동을 했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8이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8이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1. 괜찮나요?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선분의 AB 길이가 2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8, 마이너스 2 플러스 a면 원의 중심이 8,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는 거야. 괜찮지? 그렇죠? 근데 얘가 선분 AB 두 점을 AB라고 한다. x가 만나는.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y는 0이라는 게 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지. AB 길이가 6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 내가 무조건 그어주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야? 3이겠네. 그치? 여기는 뭐예요? 루트 10이잖아요. 무조건 루트 10. 그럼 여기는 1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치? 그럼 1인데 얘가 그럼 y는 여기 있다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왜? 여기가 y는 0이라면 1 차이 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일 거야. 이해? 또 양수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이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a는 1일 때가 있고 a는 3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4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4. 괜찮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에 있어서 이제 도형의 이동 표현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표현법. 굉장히 중요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 사고를 조금 해보자고. 사고를. 자, 봐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 왜? 저기가 왜 3이에요? 요거? 아니 저 루트 12. 요거 ab가 6이라는 거. 왜요? 문제에서? 그렇지? 집중 잘하고 있구나.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괜찮나요?
이건 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뭔데? 함수요. 이러지 말고 뭐야? 왼쪽엔 y가 있고 오른쪽엔 x에 대한 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x에 대한 식이 있다. 이해되니? 1 넣었을 때 3이지 f1은 그래서 3인 거죠. 괜찮아? x에 대한 식이 있다라는 표시예요. 이렇게.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때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자, f의 x와 y에 대한 식, x와 y에 대한 식이 왼쪽에 다 들어가 있고 0이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법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근데 이게 왜 필요하죠?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 뭐하러 이렇게 쓰니까? 너왜 늦었어 또? 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못해야 돼? 또 머리가 아픈데. 그래요? 처음 왔을 때야. 처음 왔을 때 근데 제대로 온 학생 4명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자, 솔직히 생각해 봐요.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 너무 그렇지. 이거 문제. 다음에는 이제 지각비를 걷겠습니다. 알겠죠? 500원. 지각비 걷을게 알겠죠? 진모야, 알겠지? 지각비 500원 걷을 거야. 예. 여러분들 이제 지각비 딱 걷어가지고 저는 틱톡 리워드 충전할 거예요. 틱톡 리워드 충전해가지고 막 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장난이고요. 네. 이거 듣지 마봐. 나 힘 빠져. 정말 힘 빠져. 나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돼. 너 어떡할 거야 이거? 다음에 되지. 내 친형 때는 안 했잖아. 몇 시간 때요? 2시간 때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야 동천이는 왜? 동천이 오후야? 몰라요. 걔 아침에 뒤에 보더니 왜 이게 필요할까요? 우린 이걸 일반적으로 양함수라고 그러고 음함수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간단해요. 얘들아, 우리가 원방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원방 이게 원방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를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y는 뭐로 표현을 하려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루트 씌우는 풀만 써줘야 돼요. 말이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빡세다고. 괜찮나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빡세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xy에 대한 식으로 썼다 몰아넣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바꿔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거 도형의 이동 표현법 좀 이따 지금 엄청 많이 할 겁니다. 꽤 어려워요. 네,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거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모의고사든 어느 곳이든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거 풀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에 임의의 점 a, b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yx 플러스 1 위에 a, b라는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그쵸? a, b 여기다 넣은 것 뿐이잖아. 네. 근데 자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b는 2a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y는 2x 플러스 1에 한 점이 a, b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표현법이야. 봐봐. y는 2x 플러스 1 위에 a, b가 있어. 당연히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y는 2x 플러스 1에 아무 두 개의 점이 a, b구나라는 거죠. 대표점이 a, b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고.
여기 있어. 그치? 아, 이때 A와 B가 나타내는 자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되는 어떤 값들을 쫙 그리면 되죠. 괜찮나요? 그치? 근데 그게 뭔데? 얘는 우리 해석하라고 했죠? A-0제곱 더하기 B-0제곱은 4기 때문에 0,0과 A, B와의 거리가 2인 정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취의 길이라고 한다면 요거에 그냥 요 뭐냐 둘레겠죠? 괜찮니? 둘레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야? 그냥 4파이가 되는 거.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요거를 통해서 요거의 자취 구하라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임의의 점이 a, b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삭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도형에 대해서 평행이동까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평행이 뭐 할 거야? 자, 평행이 대칭 뭐 할 거야? 자, 대칭 이동 할 건데 뭐 중요한 거는 점의 대칭 이동하고 뭐 점의 대칭 이동도 있을 거고 대칭 이동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대칭 이동 먼저 해보자고. 되게 쉬울 거야. 쉬운 건 되게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A,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그럼 여기 좀 찍히게 되지. 그치? 자, 여기 자꾸 뭐가 되겠습니까? A, -B겠지. A, 누구나 알고 있는 뜻이지. A, B.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자,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무조건 요 x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일치하면 돼요. 괜찮니? 그게 대칭 이동의 정의죠. 무조건 수직이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꼭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당연한 거냐? 당연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얘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지. 괜찮죠? 전혀 안 어렵죠. 다 수직이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괜찮아요? 원점 대칭.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저 원점 대칭이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는 뭐예요? 지름을 지나면서 이게 원이 0,0이라고 해봐. 요거와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원점 대칭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왜? 길이 똑같고 원에서는 길이가 똑같고 일직선상에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되게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모의고사 킬러 문제입니다. 그 뒤쪽 도형의 이동 조금 뒤로 넘어가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346번 잠깐만 보세요. 네. 자, 이거 3분만 풀어보실까요? 시작. 이거 뭐 졸려하니까. 원에서의 대칭.
나온 사람 한 명.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다 당연하겠다. 아 끄덕끄덕 다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갑자기 안 풀린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이거를 설명해 줬을 때 불구하고 안 풀리죠. 그래서 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A1이 있으면 3, 뭐라 그랬어? 여기 루트 90이 아닌가요? 이렇게? 그치? 여기 7이야. 그럼 7, 7에 49니까 여기 루트 51이에요. 잘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수직인 거야. 괜찮니? 수직이라는 거는 여기하고 그럼 여기를 이었을 때 무조건 원의 지름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미안해, 잠깐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수직 이렇게 돼요. 얘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위에 거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돼요. 맞죠? 괜찮죠? 파란색이 돼요. 그럼 잘 살펴보세요. 하얀색부터 해보세요. 하얀색부터. 얘가 90도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무조건 이 지름을 지난다는 거죠. 지름이라는 거죠. 지름 90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얘하고 여기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도저히 끄덕끄덕 그게 아니라 원에서는 원점 대칭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괜찮니? 그럼 얘가 지금 7, 루트 51이라면 얘는 뭐예요? 두 개의 양쪽에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0이 된다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또 얘가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파란색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여기 원점을 무조건 지난다고요? 지름이라고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고 요 두 개의 관계는 무조건 원점 대칭이다. 괜찮니?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 나왔죠. C1, C2. C1의 y좌표를 C1의 얘가 C1이지. C1의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1이니까 제곱하면 51. 제가 쓴 투고 얘가 쓴 거니? 그래? 얘가 C2야? 네. 그래요? 얘가 C1인가요? 네. 얘의 x좌표를 그러면 C1의 y좌표를 C1의 y좌표 그럼 마이너스 얘를 제곱해야 되겠네. 91. 얘의 x좌표 49. 답은 140이 나오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도 요게 원의 중심에 있을 때는 두 개 반지름과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수직이며 180도로 돌아간다는 거. 알겠니? 180도 돌아가는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하지? 너무 피곤하지? 나 지금 나 집에 가려면 7시간, 8시간 남았네. 와, 오바띠지, 오바띠. 와, 오바띠. 자, 가보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을 조금 할 건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되게 간단합니다. 전의 대칭 이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직선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 위에 점을 내가 소문자 x, y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렇지? 그럼 x에다가 1 넣었을 때 6, 2 넣었을 때 되면서 직방 만들어지죠. 그렇지? 내가 대칭이동 시킬 거야. x축에 대해서. 그렇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 x, y는 어떻게 돼요? 대칭이동되기 때문에 여기가 x, 마이너스 y가 되시겠죠. 괜찮죠? 그럼 x, 마이너스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되게 간단합니다. 소문자 x를 대문자 x, 얘도 대문자 y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대문자 x는 소문자 x와 같고 대문자 y는 대문자 마이너스 y와 같고 소문자 마이너스 y와 같대요. 그렇지? 그러면 자 소문자 x는 대문자 x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죠? y는 소문자 y에다가 대문자 마이너스 y가 주네요. 이렇게 되죠, 그렇지? 즉 뭐야?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할 경우에 점의 대칭 이동은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지, 도형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그러냐? 직접 해보니까 이렇다. 알겠니? 원점, x축, y축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꼭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만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앞쪽에 잠깐 넘어가 보실래요? 대칭 이동을 조금 할 건데, 자, 294번 점의 대칭 이동이야. 그거 문제를 좀 다시 봐요. 쉽지? 이거야.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지금 제3이 있고 a, b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라고 했으면은 a, b를 a, 마이너스 b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y에다가 마이너스 b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다시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b가 되겠네.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럼 마이너스 a가 a 제곱 마이너스 2 또 b가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없애주세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는 0이거나 1이에요. a는 4, 3분의 2의 점이니까 1이죠. 그렇죠? 또 없어지고 b가 3이거나 마삼이거나. 근데 4, 3분의 2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안 어렵죠?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 이고요. 자, 대칭이동 이제 여러분들 직선이든 뭐든 다 대칭이동하기는 여러분들 이제 알 거야. 근데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하고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심한 개념들을 몇 개 좀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295번 잠깐 봐보실래요? 이게 증명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또 y는 x에 대해서 도형도 대칭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점도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근데 y는 x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내가 소문자 x, y라고 두면 x1, y1이라고 줄게. x1, y1.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여기는 뭘까라는 거지. 괜찮니? 근데 여기 좌표는요, 요거 두 개 거꾸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거꾸로 쓰면 될까요? 지금 왜 거꾸로 쓰면 돼요? 모르겠어요. 거꾸로 쓰는 거 아는 사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좀 이따가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줄 뿐만 아니라 y, 2x 플러스 1, y는 7x 플러스 4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 거예요. 구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않니? 마이너스. 그러니까 x 프라임과 x1을 더한 다음에 뭐 한 거야? x1에서 x 프라임을 뺀 다음에 y1에다가 y 프라임을 뺐어. 이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뭐야? 이거의 1대1 내분점이 요걸 거 아니에요? 1대1 내분점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x1 더하기 x 프라임 이로 나눈 거 봐. 또 2분의 y 프라임 더하기 y1을 더하는 거. 요 점네. 행점점. 그러면 얘하고 얘 넣었을 때 y가 똑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갖다 놓을 수 있겠네. 괜찮네? 왜? 이게 x좌표 y좌표인데 두 개가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증명해보자고. 얘는 y에서 y 프라임이 x 프라임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요, 양쪽이 곱해준 다음에 y 더하기 y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됩니다. 더해보세요. 두 개 더해요. 없애지고 더해봐. x 프라임이 뭐가 돼? y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두 번째, 요번에 얘 두 개를 빼봐. 빼보면 마이너스 2y 프라임 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y 프라임은 뭐야? x1이 된다 이런 소리죠. y 프라임은 x.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내가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요번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식을 세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봐보세요.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y는 x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 알겠어. 도형은 어떻게 할 건데? y는 2x 플러스 4가 나와요.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키면은 yx 대칭 이동 시키면은 yx에서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x, y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럼 얘는 y는 x 되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즉 뭐야? 요거 x, y 바꿔주면 돼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사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y는 2x 플러스 4를 x, y 바꿔주고 뭐 역함수 구하는 거 아시죠? 역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x는 y 빼기 3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자, 일단은 얘 기울기가 2면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두 개 곱했을 때 1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봐봐. 얘를 여기
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 기울기는 2,1이 돼야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위치보다 1이. 좋아요. 그래서 두 개 기울기 곱했을 때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도형은요. 도형 대칭 이동할 때는 얘 XY 바꿔줬잖아요. 얘도 XY 바꿔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대칭 이동은 전과 다 똑같다 그랬죠? 대칭 이동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 관련해서 재밌는 모의고사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자, 344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네네. 다들 점점 깨요. 점점 깨고 점점 깨. 다들 죽으려고 그러나.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요거 344번. 자, 오케이. 같이 보시죠. 자, 보세요. 원이요? 원이네. 원이 5예요. 오예요? 네, 원이 5로 바꿔서. 요 정도면 찍혀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됐죠. 그렇죠. 지금
네, 지침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문제를 풀 때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ODE의 왜 저번에 노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ODE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ODE가 어떤 삼각형인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려면 이 두 개의 좌표를 구하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은 얘하고 얘가 대칭 이동이겠네요. y는 x에 대해서. 그치? 그러면은 물론 저한테 이제 배운 학생들은 y는 ex야? 그럼 얘는 그냥 y는 2분의 1x네?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기울기가 1이어야 되니까. 또는 얘가 1 늘어났을 때 2 늘어난다면 얘는 2 늘어났을 때 1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루트 5래죠? 왜 2루트 5래죠? 여기가 2루트 5. 그럼 여기가 2a이고 여기가 a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a제곱 a제곱이 20이기 때문에 a는 뭐야? 2가 되겠네. a는 2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4가 되면 여기 2가 되는 거지. 그럼 2는 4, 4, 46, 루트 10은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두 개가 이등변 여기하고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여기가 2루트고 여기가 2루트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 기울기 뭐가 되겠어요? 쭉 그었을 때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4 2겠네. 여기 2고 여기 2니까 0,4겠네. 괜찮죠? 0,4. 기울기는 몇이에요? 기울기는 4 늘어날 때 2 줄어드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원방이 직방이 요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교점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초록색으로 조금 표시해 봅시다. 자, 뭐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기 때문에 기울기가 수직이겠다. 그쵸? 이게 수직.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말은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얘의 외접원은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름이 되겠지. 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네. 이해되니? 여기 길이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4는 x로 연립을 해주시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x는 4기 때문에 x는 3분의 8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x좌표가 3분의 8 여기에 y좌표도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3분의 8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3분의 8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는 자 3분의 8 루트 2. 자 지름이잖아요. 지름. 그럼 둘레는 뭐 구하지? 둘레 구하라고 했나? 여기다 파이 곱하면 돼요. 파이 곱. 그쵸? 그러면은 k 제곱은 요거 제곱해주면 9분의 128인가요? 네. 여기다가 9만 곱하면 됐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는 거, 특히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하는 거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대칭 이동 이런 것도 다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325번에 포물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있거든요. 자,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시작. 나머지는 여기 다 보셨습니다. 325번 대칭 이동.
왜 저기 있는 일이냐? 대칭이동 시켰죠. 그렇지.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점을 기준으로 내가 대칭 이동을 시켰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괜찮아요? 내가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하면 여기는 2 여기가 1,2고 그리고 2,2겠죠. 그래서 2, 1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두 개 곱해서 무조건 1 돼야 돼요. 그래서 1이면 2, 1이니까. 그렇지. 선생님 지금 뭔가 이거 이해되네? 선생님. 아니 지금 졸려 보이는데. 지금 풀었어?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325원? 네,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네 중점이 원점일 수도 있어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봐보세요. x0-2x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가 있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럼 mx와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했죠. 얘는 1, 마이너스 1 이게 있네요.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점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mx와의 두 점 PQ에서 말하는 거예요. 얘가 뭐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근데 mx와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우리 직선하고 이차함수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거 알파라고 요거 베타라고 된다고 했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중점이 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의 합에 2로 나눈 게 뭐라는 거야? 0이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중점이 2라는 거예요. 무조건 표시라고 했잖아요. 또 잊어버렸죠? 그럼 얘는 요게 이차함수니까 요거와 mx를 연립해 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두 근이 나올 거고 그 두 근의 합이 0이어야 되겠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빼기 2면 빼기 1. 그러니까 빼기 mx. 이거의 두 근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m은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m은 2. 마이너스 요 부분의 요거니까 m은 2. 알겠죠? 이해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 얼마 남았다. 진짜 얼마 남았어. 이제 모고만, 모고 아니야. 이제 327 요런 것만 하면 되거든. 요거하고 최소값만 하면 끝이다 이제. 아까 약간 표현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327번 같은 거죠. 327, 328, 329 이런 어떤 문제들, 330 이런 것들. 자, 요거는 뭐야? 마치 x, y를 싹 다 몰아놓은 식이죠. 괜찮나요? 그치? 자, x축에 대칭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얘를. 요 도형이죠. 얘 도형이야. 얘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x축에 대해 대칭시켰어. 그럼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축에 대해 대칭시켰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내니까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자, 요번엔 평행이동.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해보면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 y축의 양의 방향으로 3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누구나 하지.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 이렇게 써주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f,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어디 표현해야 될까요? 얘를? 응? 그치, fy, x죠.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요번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후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 y축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원래 x자리였으니까 x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y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에 x가 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주면 된다. 왜냐면 x축의 마이너스는 무조건 x에다가 해주는 거야. 알겠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줬으면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꽤 여러분들 헷갈릴 거거든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해주면 끝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얘가 EX 플러스 Y라고 해보자고. EX 플러스 Y는 0이라고 해보자. Y를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이 도형이 2Y 플러스 X는 0이 되겠지.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이제 X축에 대해서 이게 이건데 그럼 얘가 X고 얘가 Y다. 괜찮나요? 즉 X, Y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할 거면 여기다가 X 마이너스 해줬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뭐 정말 여러분들 327번 이거 되게 쉬워서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328번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328 대칭 이동인데 처음에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요게 있어. 원본이 나올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무조건 첫 번째 스텝은 무조건 대칭 이동부터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얘를 일단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일단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대칭 이동 먼저 시켜줬어. 그 다음에 뭐예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대칭 이동 후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제일 편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치? 그럼 자 보세요. 요거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동하겠죠. y축의 양면으로 1만큼 얘는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게 최종이겠다 이거죠. 괜찮나요? 이게 3번이다. 해볼만?
해볼만하니? 아, 그렇지. 해볼만하지. 그렇죠. 대칭 이동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때려주면 끝이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여기서? 없어요? 넘어갔나요? 넘어갔나요? 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과목이다. 대체 이거 해줄 거다 해줄 거야 진짜. 시험이 한 4주 조금 남은 것 같은데 4주? 전대칭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전대칭이 하나 있고 이건 직선에 대한 대칭이 하나 있어요. 두 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322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칭 이동하기는 좀 빡세다는 거죠. Y는 X는 모두 그냥 바꾸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걸 대칭 이동시키네. 자, 어떻게 합니까? 대칭 이동 시켜버려야지. 이렇게. 그렇죠? 수직이고 요거. 그치? 그럼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얘가 지금 뭐 m,n이 되죠? m,n이 되지?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고 요거의 1대1 내분점이 요 위에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증명방법을 모르는 애들은 이걸 절대 못 풀죠. 첫 번째는 뭐야? 이거 기울기 n 플러스 4분의 n 기울기가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개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요 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얘는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n 요거 여기다 곱해주면 n-4 플러스가 n-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둘이 연립해주면 끝이다 라는 거죠. 자, 연립해 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n일 거고 여기다 이거 넣어주세요. m은 뭐예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m은 0이에요. 그럼 m은 0이면 n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답이죠. 답은 마이너스 1번이에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 한 번만 다시? 요거의 1대1 내분점이 요 위에 들어간다. 즉 1대1 내분점이 요 위에 들어간다. 두 번째예요.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두 개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연립하는 것이죠. 굉장히 꼭 알아두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뭘 어디를? 적어볼까? 1대1 내분점. 그게 뭐야? 요거 두 개지. 그거를
여기 위에 여기 안에다 넣는 거잖아. 얘 여기다가 얘 여기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 두 번째,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두 개 열려. 안 어렵지? 이제 이거 되겠니? 안 어렵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빡세지? 네. 자,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야. 정대칭이 마지막이야. 우리가 일단 직선에 대해서 저런 직선도 있지만, 자, 이렇게 돼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x는 2라고 해보자. 얘가 4,2. 근데 x는 2에서 대칭 이동 얘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얘도 한번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얘는 y는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대칭 이동할까요?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면 여기서 차이 이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0이 있겠네. 0,6이 대칭 이동하는 거겠네. 그렇죠?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써서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 여기를 내가 대칭 이동 시켜주면 요거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6은 안 바뀐다고. 얘가 바뀔 거 아니야, 얘가. 그럼 얘를 그냥 x 프라임이라고 두시라고. 괜찮니? 그러면 x 프라임에다가 x 프라임과 4를 더해. 그 다음에 2로 나눈 게 2여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거 미지수로 다 바꿔보면 되게 쉬워요. 봐봐요. 이렇게쯤 있다고요? 얘는 무조건 y1이겠지. 대칭 이동시키면. 그치? 이제 x 프라임만 구하면 되는데 저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2분의 x1 더하기 x 프라임이 a이기 때문에 x 프라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2a에다가 빼기 x1 하면 끝이에요. 괜찮아요? 즉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4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그냥 4일 거고요. 얘는 뭐야? 이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끝이에요. 요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바로 얘 나온다. 알겠니? 2배, 4 빼기 3 빼기 끝나는 거죠. 이해되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나? 유진이 왜 이래? 유진이 왜 이래? 그래? 그래 이해돼. 괜찮아요? 뭐야, 너 표정이 다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그러면 얘는 대칭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요거의 x는 똑같고 y는 다르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요거 2배, 요거 빼주면 돼. 마이너스 6배. 이렇게 됐습니까? 5 차이 나고 여기도 5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시켜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줄 건데, 우리 요거를 구할 거야. 우리는 여기를 a, b라고 하고 얘를 요거에서 점대칭하면 요거겠죠. 이렇게 되겠지. 일직선상에. 그렇죠? 그 다음에 봐봐요. x1 더하기 x 프라임을 2로 나눈 게 a이기 때문에 x 프라임은 2에다가 빼기 x1 한 거랑 똑같아요. 괜찮나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6,3이고 여기 6,7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요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요거 빼주면 이게 마이너스 2겠죠.
바로 나온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x 프라임은 어떻게 구해? 요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끝. 요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끝이라는 거죠. 직망다리 해봅시다. 4 더해지죠? 4 더해지죠. 2, 4 더해지고 4 더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2배 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배치 이동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 어렵죠? 정대칭 그래프 머릿속에 터질 거예요. 자, 정대칭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내가 얘를 뭐 4,3에 대해서 배치 이동 시켜볼 거야.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정대칭은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일직선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이해되세요? 얘가 정대칭 돼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직선 되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치? 이해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를 x, y로 본다면 얘는 요 점은 2배에다가 요거 x 빼준 거란 말이에요. 2배에다가 y 빼준 거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요 두 개를 요거 대신에 요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y 대신에 6-y 넣고 x 대신에 8-x 넣어주시면 그게 배치 이동한 점이 돼요. 안 어렵죠? 이해돼요? 이해되는 사람이고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 이동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는지 꼭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오케이? 2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한 거를 다시 xy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정대칭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냐면 우리 아까 x, y 이거 대칭 이동 시켰을 때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주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거 다시 그냥 요 식에다가 넣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칭 이동 시켜준 게 이 점들이니까 이거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끝인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하자.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정대칭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봐요. 점 이렇게 가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고 보면 얘는 여기로 가요. 얘는 더 여기로 가겠지. 그리고 요거를 그냥 이 그림을 모른다고 생각해보자. 똑같은 거리만큼 가겠지. 이렇게. 얘는 똑같은 거리만큼 더 갈 거야. 그러면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정대칭은 부호가 바뀐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알겠으면 정대칭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대칭 관련해서 최단 거리만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3, 3, 2번. 자, 친구들 저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정대칭을 계속 우리가 할 건데, 일반적으로 최소값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값. 자, 정대칭 그래프에서 최소값. 이럴 때는 무조건 직선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자, 322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작해보세요. 얘로. 최소값은 어떻게 될 건지 해드리긴 하겠지만 (322번) 332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세 개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렇지? 요거 세 개의 최소값을. 그러면 직선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대칭이동 시켜줘. 그러면 원래 요렇게 더하는 거에서 요렇게 더하는 걸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렇죠? 왜? 두 개가 대칭이동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똑같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 구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대칭이동 시켜.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죠. 그럼 원래 이거 더하는 거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거의 최소값은 일직선상이 된다 약속이에요. 괜찮나요? 그렇지. 이때가 제일 짧을 테니까. 그럼 얘는 뭐야? y축 대칭이면 마이너스 3,4 0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니까 3,4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의 직선은 3 플러스 5의 제곱과 4 플러스 2의 제곱을 푸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대칭이동 조금만 더 볼게요. 3, 3, 4 시작. 몇 번이라고요? 3, 3, 4. 알았어? 항상 오 나왔어.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얘를 일직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대칭을 때려줘야 되겠죠. 일단 대칭을 때려주자. 요거와 요거는 같아. 마이너스 4, 0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요번엔 요 두 개를 대칭 이동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요 두 개를 이렇게 꺾는 거지. 여기 두 개 똑같고 여기 두 개 똑같고 괜찮나요? 여기는 자 이거 대칭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여기에 대해서 꺾어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 요거의 2배에다가 자 마이너스 하나 또 빼고 요거의 2배에다가 요거 빼주면 6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 뭐 이것도 다시 꺾으려면 머리 아픈데 얘만 꺾잖아. 얘하고 똑같다. 5, 마이너스. 그러면 완벽한 일직선이 만들어지네. 괜찮죠?
이렇게 푼 사람 한 명, 두 명. 이렇게 푼거 맞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3,6과 5,-3과의 거리는 81 루트로 해주면 됩니다. 160 루트 160. 그렇죠? 그럼 답이 뭐예요? 4번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자, 이어서 점대칭 이어서 348, 349. 자, 이제 로그로 들어가 보실까요? 근데 저렇게 꺾여 있는데 일직선으로 하는 음. 게왜 저렇게 돼? 아, 그러니까 요게 우리 원래 요거 구하는 거에서 결국에 요거 구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게 최소일 때는 언제야? 정확하게 딱 일직선일 때가 최소겠지. 그냥 그림상으로만 저렇게 되는 그림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일직선이 그렇죠. 아예 다 일직선이죠. 두 개가 같을 때. 두 개 나쁜 사람? 맞지? 오케이. 시간 더 드릴게요. 저 계속 연습을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 348번은 같이 좀 볼까요? 네. 자, 같이 봅시다. 자, 요것도 결국엔 요거 세 개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세 개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대칭이 좀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3,6. 그러면 원래 요거 더하는 거에서 요거 더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대칭이 좀 시켜주는 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일직선이 만들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뭐야? 이게 최소일 때는 요거 딱 이어줄 때겠네요. 그렇지. 그럼 3에서 마이너스 3 빼면 6제곱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3제곱 3두 거래네? 그렇죠? 45니까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자, 3, 4, 9 푸신 사람? 지금 좀 풀어보세요. 3, 4, 9.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나오네? 같이 해보시죠.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는 건데, 요거 다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는 건데, B가 10,10이래요. 여러분들 이거를 근데 잘 봐봐. 야, 여기 0,0이고 여기 10,10이면 10 요거 기울기 y는 x잖아요. 그렇지? y는 x에 대해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게 y는 x구나. 그러면 요거를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7,4 괜찮나요? 그러면 원래는 요거 더하는 거에서 이렇게 더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대칭 이동 시켜주면 얘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거리는 15제곱에다가 5의 제곱 루트 씌우면 끝. 괜찮니? 250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아, 근데 x 좌표가 이제 뭐야? 초록색으로 본 거. 결국엔 이 직선이 최소인데, 그럼 이 직선의 x 좌표는 여기겠네. 그쵸? 그럼 이거 직방 구해야 되겠네. 7에서 마이너스 8 빼면 15분의 4에서 빼기 1하면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 플러스 4가 되고, y가 0일 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마이너스 5.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5 넣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4 돼서 플러스 4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거? 이해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시냐 지금? 오늘 몇 시야? 쉬세요. 오늘 뭐 계속 나가자. 어려워. 어렵지? 오늘 시험. 오늘 시험.